자, 몇 년 전에 그 MBC 예능 프로에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그 마마무의 화사가 출연하게 되는데 이 화사가 이제 보여주는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이 먹방 이게 굉장히 이제 요식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처음에 이제 화사가 먹었던 그 먹방은 이제 소곱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이후에 소곱창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게 되고 또 이제 소곱창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간장게장을 먹게 되는데 또 이제 이 화사가 먹었던 간장게장 집이 뭐 이제 완전 줄을 서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이제 자주 찾는 맛집이 되었고 또 이제 요식업계에서도 간장게장 붐이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 이제 TV나 영화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어떤 광고 또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한 한두 가지 예만 봐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날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와 영상으로 완전히 뒤덮인 그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이제 그 마찬가지의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나 이제 우리가 그 핸드폰만 있으면 이미지를 제작하고 또 영상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과거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이 대중매체 또는 이제 대중매체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과 기계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대중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의 이미지 제작이나 영상 제작들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가? 이런 식의 어떤 사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형태의 그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비판하고 있는 철학자 또는 이제 또 사회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파리 낭테르 대학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고 이제 이 소비 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 시뮬라시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이미지들,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의미 추구보다는 단순하게 소비로 이어져 가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다시 또 소비를 이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사회적 구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포드리아르의 이제 이론에 따르면 이런 어떤 이미지들 우리가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시밀라르크가 사회 전반을 이제 통제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시밀라르크가 거의 신의 이 이제 현대 정보통신 사회에서 IT 사회에서 신의 버금갈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그 장보드리아리의 주장을 좀 검토를 해 가면서 이 영화가 대중매체에 이제 미치는 영향, 특별히 이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이미지들 또 복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은 좀 더 많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 사회에서는 살고 있지만 점점 더 이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 추구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의 이제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실되려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의미다.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어떤 형이상학적 가치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보드리아르는 1929년에 이제 프랑스 랭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보드리아르 조상은 대대로 이제 농촌 생활을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랭스라고 하는 대도시로 옮겨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자본주의 신비에 대해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이 그 장 보드리아르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뭐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전문직을 가져야 되고 전문직을 얻으려고 그러면 또 이제 수많은 시간과 준비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또 특이하게도 이제 장 보드리아르는 이제 지금 파리 10대학 이게 이제 낭테르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파리는 대학마다 이제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져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 거점 대학, 모든 국립대학 통합대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낭테르 대학에서 1987년까지 사회학 교수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 낭테르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프랑스에서 이제 1968년도에 시민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민혁명의 이제 중요 본산지가 바로 이제 낭테르 대학이에요. 이제 1968년에 이제 스웨데가 굉장히 이제 그 사회 변혁을 꿈꾸면서 그 보수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시위가 굉장히 이제 크게 격렬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이 낭테르 대학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 교육부 장관을 수영장에다 던져버려요. 이 때문에 이제 학교가 폐쇄되고 폐쇄되자마자 또 낭테르 대학들은 이제 파리 시내에 모여가지고 오히려 더 큰 형태의 이제 그 데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68 혁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드리아르는 이제 낭테르 대학 그때 당시 이제 사회학과 조교였고 이런 의미에서 68 혁명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어, 프랑스 사회에서 특별히 지성사회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 자본주의가 또 이용하고 있는 이 대중매체, 특별히 이제 영화나 사진이나 광고나 이런 어떤 TV 방송 매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 유통 과정에서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유통 과정에서 이 소비 문화의 고리를 꺾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육이나 노동 현장에서 이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에서 이런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 속에서 드러난 어떤 이제 철학적 이론이 바로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인데, 자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이제 그 영화나 대중매체의 어떤 핵심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복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원본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본과 같으면 같을수록 이 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데 원본하고 복제하고 이제 크게 다르다라면 굳이 우리가 복제에 대해서 뭔가 철학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얼마만큼 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복제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제를 옹호하려고 한다라면 이 복제품이 이 원본에 많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 원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복제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 평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본과 복제 사이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 사회에 들어서면서 또 기술 재생산 사회가 들어서면서 이런 기술적 이미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뭐 사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기술적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이런 이제 위계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원본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비드 조각상이라든지 모나리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본이 있고 그걸 얼마만큼 이제 그 정밀하게 카피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복제품의 유용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없어요. 또 따로 없어요.
이건 이제 무한 복제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픽셀에 따르면 똑같은 픽셀량을 가지고 있다라면 똑같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다라면 뭐 크게 이게 원본이다, 이게 복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창작자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최초에 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작업물 뭐 이런 것들이 원본이라고도 불릴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이 복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물리적으로는 전혀 이런 어떤 원본성이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가치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유계적인 그런 질서가 파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미지의 민주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숭배의 대상, 뭐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그 유희 또는 즐김 또 이제 비평의 대상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기술 재생산 사회에서 그 이미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형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 뭔가 이제 그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제작자들이 뭔가를 이제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복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등급이 하나씩 내려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자, 0, 1 이런 어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고화질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게 원본이냐 원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물음들을 던져볼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프린트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이제 아날로그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그 디지털 매체 자체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상의 사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원본의 그런 또 문제들을 좀 상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매체가 디지털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원본과 이 이미지의 어떤 관계도 새롭게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미메시스의 관계 있죠. 복사 또는 복제, 모방 이런 어떤 관계 있죠. 대상을 얼마만큼 이제 그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똑같이 구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메시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대상과는 무관하게 이미지가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미지가 실제 대상보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메시스의 세계에서 시뮬라시옹의 세계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이제 시뮬레이션처럼 자 이제 그 뭔가 실제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 가상 이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메시스적인 차원에서는 그 원본 대상 뭐 이제 그게 이제 플라톤에서는 이데아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미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원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들을 모방하는 거 이것들을 그 원본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이제 미메시스 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좀 시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재현과 모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과 모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디지털 매체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매체이고 기술 재생산 시대에 등장하는 이제 이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 원본과 이미지의 관계도 이제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제 모방하고 재현하는 이런 어떤 미메시스가 이제 그 고전적인 전통 예술적인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를 모방하는 이런 것이 이제 미메시스적 관점이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뭐 이제 화가나 이제 음악가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자연 대상물들을 가급적 아주 정확하게 모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건 이제 전통 예술의 미메시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미메시스에서 이제 그 디지털 매체 시대에는 이제 시뮬라시용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시뮬라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그 잘 알다시피 영어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실제 없는 거죠. 원본도 없고 실제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상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상 실제 모델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어떤 그 가상 실제를 가지고서 뭔가를 산출하는 이런 작업이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전투기를 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이 전투기 마치 자기가 전투기를 탄 것처럼 그런 어떤 공격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어 훈련들을 뭐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물이나 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어떤 그 파상 실제, 가상 실제의 속에서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접적인 사물들을 모방하는 이런 어떤 미메시스 작업에서 이제는 이제 가상 실제 속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가상 실제 속에서 어떤 가상적인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서 어떤 결과물들을 산출하는 이런 어떤 작업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메시스에서 시뮬레이션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매체에서 이미지의 어떤 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현과 모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전통적인 예술 관념에서는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원본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창조하고 있는 예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재현 대상이 얼마나 닮았는가, 그리고 이제 누가 그 재현 대상을 얼마만큼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이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위대한 예술가다 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뮬라시옹은 이 그러니까 파생 실제, 이 가상 실제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현이나 모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 안에는 그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사진이나 이미지나 이런 어떤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의 시뮬레이션의 작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재현, 모방이라고 하는 미메시스에 대한 어떤 저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면서 이제 역동적인 것이 정적인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복제와 가상이 원본을 대체하게 되고, 집단이나 기계나 텍스트가 작가를 대체하게 되고, 또 가상성이 진리를 대체하고, 또 매체가 사물을 대체하고, 또 비물질성이 물질을 대체하고, 이 허구가 현실을 대체하는 이런 어떤 변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현실과 허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뮬라시옹의 그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현실인지, 뭐가 실제인지, 뭐가 가상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런 어떤 구분들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뭐 여러분 이제 꿈을 꾸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뇌가 현실과 그 가상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제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좀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현실인지 가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없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기술 재생산 시대에 있어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그 경계면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가상이 더욱더 더 현실적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뮬라시옹은 원본도 없고 사실성도 없는 실제, 이걸 우리가 파생 실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파생 실제를 모델로서 삼고서 뭔가 어떤 작품들을 산출하는 이런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그 예술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그 대중 매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어떤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모든 이제 자본주의 그 유통 시스템 이 전체를 또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뮬라시옹은 계속해서 이제 파생 실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에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드러나는, 전혀 이제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이런 어떤 실제들을 우리가 이제 파생 실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파생 실제들이 끊임없이 팽창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증식하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마마무의 화사가 먹방을 찍으면서
뭐 이제 간장게장이라든지 소곱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식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전부 다 함몰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뮬라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정말 이게 맛있는지 실제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원본의 사실성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어떤 파생 실제들로서 이 이미지와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이 파생 실제들의 팽창과 자기 증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들리아르에 따르면 오늘날 영화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기술을 그 자신이 사라지게 하는데 공헌하였던 것을 다시 살리는 데 사용한다. 영화는 환영들만을 부활시킬 따름이고 거기서 영화 자신이 상실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추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근데 이걸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미메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영화가 이제 그 해야 될 그런 어떤 역할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환영들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가짜 실제들을 부활시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화 자신은 더 이상 진실이나 의미나 이런 가치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르노식에 따르면 이제 미메시스에 실패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가 그런 어떤 예술로서 그런 어떤 기능들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이유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할리우드식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업 영화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파생 실제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가 허구와 상상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나 가치나 어떤 삶의 중요성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이미지에 맞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소비와 소비적인 그런 어떤 사회 구조 또 어떤 삶의 양태들을 증식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영화가 갖는 또 부정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을 보드리아르가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복제와 관련해서 아날로그 복제는 이제 여전히 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복제되거나 합성된 이미지는 이제 그 원본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이제 변형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미지 복사와 관련해서 디지털식의 이제 접근 방식은 이런 좀 그 아날로그 복제와는 좀 달리 원본과 대상이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물들을 찍거나 사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물들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이제 조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물들과 무관한 형태 원본이나 이제 사물들과는 무관한 형태의 이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복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3차원에서는 전혀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이 디지털 복제 시대, 기술 재생산 시대에는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이미지 존재론이 이제 파괴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복제가 원본을 앞지르는 이런 현상, 그래서 복제가 가짜보다 더 진짜 같이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이게 원본인지 복제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자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무엇인가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그 이미지 자체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좋아하느냐 그것으로부터 어떤 행위들로 나아가느냐 이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이크 뉴스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미 내가 이제 갖고 싶은 이미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공해서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말로 이제 나의 어떤 삶이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계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여러분들 20대 정도에는 산타클로스가 그 성탄절날, 크리스마스날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준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상실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이제 못 믿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또 뉴스라든지 자, 이런 어떤 디지털 매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믿어요. 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그런 어떤 이미지 체험들, 영상 체험들, 자, 그게 전부 다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체험하는 이미지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게 진짜 뉴스고, 내가 싫어하는 뉴스, 내가 반대하는 어떤 것들은 가짜 뉴스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뭐 이제 태극기 부대 또 이제 좌파 우파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 뉴스고 저건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이미지로만 전달이 되고 있고 그런 이미지가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대중매체 또 영화가 갖고 있는 그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전부 다 이 대중매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파고 파도 그것들을 그런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뭔게 굉장히 어떤 사소한 문제다라면 모르지만 이 사회적 구조적인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회가 이런 어떤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이 파생 실제, 파생 이미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보드리아드의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원본성이 없는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이제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굉장히 큰 철학적인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철학적 문제는 바로 이제 본질과 현상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제 본질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 현상만 존재하는가? 현상은 이제 이미지죠. 우리가 체험하는 이미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뭔가를 복사하고 있다, 뭔가를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시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술 재생산 시대에서는 이 미메시스를 제거해 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현상만 있고 본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존재하는 이런 어떤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존재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본질과 현상에 대한 문제가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본질을 추구하거나 뭐 가치를 추구하거나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상 자체가 그 안에 가치나 본질이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원래 시초의 그런 어떤 대상들 우리가 이제 뭐 칸트에서는 이걸 이제 물 자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물 자체라고 하는 어떤 본질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제거해 볼 수, 아니 물음들을 이제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런 어떤 현상 세계고 이 현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주장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이 현상 세계가 진짜와 같은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이것과는 달리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본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현상, 본질과 현상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본질로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 본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그 또 근대와 탈근대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통 예술에서 이미지는 이제 그 현상이었고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기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2차적인 거고 부차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 보여지는 이미지 저편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과 실제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이미지가 이 자신 뒤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과 얼마만큼 이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디지털 매체 시대의 이제 이미지는 이런 어떤 전통적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제 존재론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진리인가, 뭐가 본질인가 이런 물음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가상과 진리, 가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시밀라르크가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 보드리아르가. 그래서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시밀라르쿰이라고 하는 이제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건 이제 그 복제품, 모조품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시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뭐처럼 보인다, 유사하다라고 이제 하는 말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가상과 실제, 또 가상과 본질, 이런 어떤 경계들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미지가 훨씬 더 실제보다 더 강렬하게 작용하는 이런 세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기술 재생산의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먹방에서 간장게장이라든지 소곱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실제로 맛일 수도 있어요. 맛있고 정말 이제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밀라르크로서 기능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에 가야 돼. 저게 진짜 뭐 간장게장이야. 저게 진짜 소곱창이야. 저게 진짜 맛있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허위 의식.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허위 의식인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뇌 속에 아니면 우리 어떤 사유 체계 속에 그런 어떤 요소들을 심어 놓는 거, 이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전투기 조종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상황들,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A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대응, B 상황에서는 저런 대응, C 상황에서는 또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출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표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화 또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작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작업, 이 시뮬레이션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제 그런 이미지들은 실제와 유사한 것이지 절대로 이제 실제는 아니다. 실제 상황을 이제 가상한 것이지 실제와는 전혀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고, 이제 이미지와 실제 또 진짜와 가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무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이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차이를 불러일으켜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 보들리아르의 이제 그 시뮬라시옹하고 이제 시밀라르크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복제하고 원본의 어떤 그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술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술 재생산 시대에 이제 넘어오면서 원본도 없고 사실성도 없는 그런 실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가상 실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가상 실제 속에서 이 파생 실제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이제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적인 작업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자기증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이런 어떤 시뮬라시옹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밀라르크에 함몰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런 어떤 파생 실제들 또 시밀라르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뮬라시옹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영화가 허구나 상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 전달을 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미 전달해주는 척 보이는 거죠. 뭔가 의미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어떤 새로운 소비나 소비 구조들을 강화시키는 역할로 한다.
그것으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영화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도르노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 하정우의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기생충 같은 영화들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나 의미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것들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런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형태로 그냥 엔터테인먼트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이미지들 그 사회 구조에 대한 모습, 악에 대한 그런 모순에 대한 이미지들을 소비하게 되고 자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좌파를 찍거나 우파를 찍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뀌게 된다라든지 그래서 정치적 엘리트들이 또는 이제 사회 자본가들이 이런 어떤 매체, 대중 매체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인 체계를 계속 안정화시키거나 구축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 대규모의 사회 그 자본가들이 이런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자본 증식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계속 끊임없이 소비를 시키고 유통을 시키는 것들이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시뮬라시용의 어떤 사물로서 시뮬라크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가서 이 시뮬라크에 대한 어떤 의미들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고대와 또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